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덩키스의 앨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9년도 푸른 사과 OST까지 앨범을 소개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덩키스의 음반은 68년도에 아마 첫 번째 버전, 그리고 69년도에 두 번째 버전, 이렇게 발표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68년도에 신중현 씨는 덩키스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펄시스터즈의 데뷔 앨범을 성공적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사실 그 앨범 전에 덩키스의 첫 번째 버전 앨범을 제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 앨범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정화 씨의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커버로 장식했던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언제 제작이 되었나 사실 정확하진 않는데 보시면 카탈로그 넘버가 DG1012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펄시스터즈의 데뷔 앨범이 DG1013이거든요. 68년도 후반에 제작이 된 걸로 보면 카탈로그 넘버상으로 보면 이 앨범은 펄시스터즈의 데뷔 앨범 전에 제작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이 앨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정화 씨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전신의 사진이 커버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신중현 사운드라고 적혀 있죠. 이 앨범 이후에 신중현 씨의 인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신중현 사운드라고 적혀 있는 앨범들이 여러 장의 발매를 하게 됐는데요. 이 앨범이 최초로 신중현 사운드라고 적혀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카탈로그 넘버를 보면은 DG1033입니다. 전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푸른 사과의 OST DG1023이거든요. 따라서 덩키스의 두 번째 버전은 69년도에 발매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앨범을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으로 장식된 첫 번째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카탈로그 넘버는 DG1012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사이크델릭 사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덩키스 시절부터 신중현 씨가 사이크델릭 사운드에 심취를 해서 다분히 사이크델릭 사운드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아주 멋진 연주들을 시작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죠. 수록된 곡들을 보시면은 그 타이틀곡들은 꽃잎, 봄비, 그리고 마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각 멤버들, 덩키스 멤버들의 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멤버들의 소개를 이렇게 자세히 한 앨범이 거의 없는데요. 이때는 벌써 밴드로서 그리고 밴드의 멤버들의 각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밴드 멤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개 내용은 아주 코믹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록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면에 봄비, 꽃잎, 내일 세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B면에는 마음과 먼 길 이렇게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곡들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성을 띠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는 신양 로고와 함께 신양 레코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전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신중현 씨가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진으로 남겨놓을 테니 한번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신중현 씨가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음반을 제작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중현 씨가 왜 사이크델릭을 도입을 했는지, 그리고 음악 창작자로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려고 하는 강력한 열정,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멋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이정화 씨, 드레스를 입은 이정화 씨의 사진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고요. 상단에 신중현 사운드라고 최초로 적어 놓았습니다. 카탈로그 넘버는 DG1033이고요. 뒷면을 보시면 첫 번째 버전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신중현 씨의 글이 빠지고 덩키스 그리고 이정화 씨의 사진이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수록된 곡을 보시면 A면에 실어, 봄비, 꽃잎, 먼 길, 내일. 실어는 첫 번째 버전에는 실려있지 않은 곡인데 두 번째 버전에 추가가 된 곡이고요.
그리고 B면에는 마음 한 곡으로 롱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 이게 퍼스트 프레스, 세컨드 프레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수록곡들은 거의 같으나 연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버전을 보시면 5곡의 노래를 A면에 3곡, B면에 2곡을 실어 놓았죠. 그리고 트랙들이 7분, 8분 정도 되는 상당히 긴 트랙으로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세컨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분, 8분 되던 노래들을 A면에 전부 짧게 2, 3분대로 짧게 편곡을 해서 새로 녹음을 했고요. 첫 번째 버전에 있던 마음이라는 곡을 두 번째 버전에서는 16분에 달하는 정말 롱 트랙으로 B면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스타일도 조금 다릅니다. 퍼스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신중현 씨의 기타 소리가 사이키델릭 필을 도입을 하면서 디스토션이 강한 퍼지한 그러한 기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세컨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수록된 짧은 곡들은 신중현 씨의 연주보다는 좀 더 대중 친화적인, 그리고 이정화 씨의 보컬 역시 조금 더 나긋나긋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B면의 마음에서 신중현 씨가 자신의 연주를 마음껏 펼쳐주고 있죠. B면에 있는 마음이라는 곡에서 신중현 씨의 기타 연주는 다분히 크라우트록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트리피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타 음색으로만 보면 첫 번째 버전이 조금 더 디스토션이 가미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두 번째 버전에서의 10분에 걸치는 기타 솔로 부분은 정말 멋진 트리피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동안에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부분이 B면의 마음에서 들을 수 있는 신중현 씨의 연주입니다. 레코드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버전의 음반입니다. 전형적인 회색의 신양 라벨로 되어 있고요. DG1012 카탈로그 넘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매트릭스 넘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넘버 DG1012A, DG1012B라고 스탬프로 찍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앨범에서 꽃잎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분에 달하고요. 먼 길 같은 경우에는 8분이 넘는 그런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음반은 보시다시피 성음 라벨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음반의 경우를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 음반도 신형 라벨이 두 번째 버전의 퍼스트 프레스가 될 것 같고요. 성음이 두 번째 버전의 세컨드 프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벨에 적혀 있는 카탈로그 넘버는 SEL131012로 적혀 있습니다. 매트릭스 넘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G1012A, DG1012B, 스탬프가 아닌 손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앨범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꽃잎이라는 노래, 그리고 봄비입니다. 꽃잎은 나중에 김추자 씨에 의해서 히트를 했던 대표곡이고요. 또한 봄비라는 곡도 나중에 박인수에 의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신중현 씨의 대표적인 곡이 됩니다. 사실 꽃잎과 봄비를 가장 먼저 부른 가수는 이정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두 음반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봄비와 같은 경우에는 두 음반이 크게 차이는 없고요. 꽃잎과 먼 길 두 곡은 첫 번째 버전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마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버전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버전에 실려있는 꽃잎과 먼 길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버전의 마음이라는 곡은 이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 쭉 들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꽃잎이 피고 떠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버렸네. 그래 왜 날 잡지 않고 그대로 왜 가버렸나. 꽃잎보면 생각하네. 왜 그렇게 해야 됐나.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버렸네.
저 멀리 끝이 보이지 않는 머나먼 그 길은 한없이 그대만을 찾아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마음만을 달래며 걷는 길일까요? 그날 추운 날이 그리워
어떠신가요? 정말 멋진 연주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감히 이 앨범이 국내에 최초로 사이키델릭을 소개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감히 대중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히트를 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이러한 음반을 제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음반은 히트를 못했지만 대신 제작을 했던 폴 시스터즈의 데뷔 앨범이 큰 히트를 치면서 신중현 씨는 국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화 씨 앨범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폴 시스터즈가 신중현 씨와 함께 하다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김상희 씨를 신중현 씨가 자신의 음악에 초대하게 되죠. 그래서 김상희 씨와 함께 만들었던 음반, 김상희 씨의 신중현 작편곡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